네, 안녕하세요. 2020년 2월 25일, 지금 대한민국 금시장이 그야말로 골드러시입니다. 오늘 금 한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는 소식 혹시 들으셨나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오르는 건지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와, 백룡반 4,000원. 지금 보시는 이 숫자가요, 오늘 소매점에서 순금 24K 한돈을 살 때 내야 하는 돈입니다. 이게 진짜 역대 최고가 수준인데 이제 금은 그냥 귀금속이 아니라 뭐랄까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 한국 금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딱 보여주는 숫자죠. 그런데 말이죠. 이 106만 원이라는 가격, 이게 그냥 순수하게 국제 금 시세를 그대로 반영한 걸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뭔가 일종의 코리아 프리미엄 같은 게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지금부터 그 가격의 속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 힘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오죠? 왼쪽이 이론적인 금값, 그러니까 약 91만 원 정도고요. 오른쪽이 우리가 실제로 내는 돈 106만 원입니다. 계산해보면 와, 거의 15만 원이나 차이가 나요. 이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 차이가 뭐냐면 바로 세금 붙고 유통마진 붙고 또 세공비 같은 게 더해진 결과거든요. 근데 과연 이 정도 차이가 합리적인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 가격의 비밀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시세가 어떤지부터 딱 짚어보고요. 우리가 실제로 금을 살 때 어떤 비용이 더 붙는지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바탕으로 오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 기술적인 신호는 뭘 말해주는지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을 위한 투자 전략, 그리고 한국 시장에만 있는 독특한 투자 심리까지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모든 가격 이야기의 시작점이죠. 국내랑 국제 시세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비싸다 하는데 그 기준이 뭔지부터 알아야 하니까요. 국내 주요 가격들을 보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신한은행 KRX 금시장, 뭐 다른 것들도 다 보세요. 그램당 대략 24만 원 근처에서 조금씩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사던 금거래소에서 사던 큰 틀에서는 거의 비슷한 가격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가 앞으로 계속 비교하게 될 기준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국제시장은 분위기가 완전 달랐어요. 훨씬 다이나믹했죠.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폭탄 터트린다, 이런 발언 한마디, 아니면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된다, 이런 뉴스 하나 뜰 때마다 가격이 그냥 막 요동을 쳤습니다. 지금은 한 5,170달러 선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인데 바로 이런 거예요. 국제정세가 이렇게 불안하니까 국내 투자자들은 이럴 땐 역시 안전자산인 금밖에 없다 하고 더 몰리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램당 24만 원짜리 금이 어떻게 한 돈에 106만 원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숨어있는 비밀이 약 15%에 달하는 프리미엄입니다. 지금부터 이 프리미엄의 정체가 뭔지 하나하나 까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진짜 확 와나오질 거예요. 우리가 살 때 가격이랑 팔 때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한 그 15% 프리미엄 때문인데, 여기에는 일단 우리가 절대 피할 수 없는 부가세 10%가 딱 붙고요. 그리고 유통마진, 또 금을 예쁘게 만드는 데 드는 공인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가격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 상황을 다 종합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거, 오늘 금값 과연 오를까요, 내릴까요? 아니면 이대로 옆으로 갈까요? 시장이 그릴 수 있는 가장 확률 높은 시나리오 3가지를 지금부터 한번 예측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바로 박스권 조정입니다. 쉽게 말해 숨고르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면 솔직히 최근에 너무 단기간에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막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수준에서 힘을 좀 모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는 분석이에요. 물론 사는 사람이 계속 몰리면 25만 원이라는 그 심리적인 선까지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들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니겠죠. 도대체 어떤 힘들이 부딪히고 있길래 이런 예측이 나오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이 가격 그래프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유, 시장을 움직이는 동력들을 한번 살펴보고 투자자라면 꼭 지켜봐야 할 핵심 가격대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값 상황은요, 정말 팽팽한 줄다리기 같아요. 한쪽에서는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될지, 또 트럼프 관세나 이란 문제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가라 하고 가격을 막 위로 잡아당기고 있고요. 근데 또 반대쪽에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꽉 잡고 있고 원화가 약세니까 이게 또 가격이 확 떨어지지 않게 내려오지 마 하고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은 지금 시장을 하나의 전투지역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딱 23만 8천 원, 이 선을 기준으로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진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이 선이 지켜지면 오케이, 상승이 이미 아직 살아있네 하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뚫린다? 그럼 추가 하락 가능성이 활 열리는 거고요. 반대로 위로는 24만 3천 원 선, 여기를 뚫어내면 새로운 상승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시장 상황이랑 배경을 쫙 훑어봤습니다. 이제 진짜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어떡하라고? 이렇게 정신없는 시장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위한 구체적인 플레이북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아마 모든 투자자분들 머릿속에 지금 이걸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너무 오른 것 같은데? 아니면 아니야, 더 오를 것 같으니까 팔면 안 돼. 그것도 아니면 에이, 그냥 가만히 있자,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정말 복잡하죠? 전문가들의 중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어디로 튈지 모를 때는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보다 지키는 투자가 더 현명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미 장기 투자용으로 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설프게 팔지 말고 그냥 쭉 보유하시라는 거고요. 새로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가격이 막 오를 때 하고 따라가지 마시고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아서 가격이 살짝 떨어졌을 때 그때를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특히 조정받을 때 나눠서 사는 전략, 이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리스크 관리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가진 돈을 한 방에 다 넣는 게 아니고요. 가격이 특정 지점까지 내려올 때마다 쪼개서 사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일단 1차로 23만 8천 원대에서 조금 사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더 빠져서 23만 3천 원대까지 내려온다? 그럼 그때 또 사는 겁니다. 물론 만약 23만 3천 원마저 깨지면 나는 무조건 순전한다, 이런 계획은 반드시 세워두셔야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까지는 숫자랑 차트를 봤는데요. 이걸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한국 금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 투자자들의 마음입니다. 과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차가운 이성일까요? 아니면 뜨거운 불안감일까요? 사실 많은 한국 분들에게 금 한도는 그냥 투자 상품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주식은 언젠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고, 코인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고, 부동산은 거품이 꺼질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 속에서 금은 뭐랄까, 최후의 보루 같은 거예요. 이건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 이게 바로 금이 주는 강력한 심리적 안전벨트의 효과인 거죠.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딱 이런 심정일 겁니다. 지금 안 사면 더 오를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사려고 하니까 이미 너무 비싼 것 같아. 이게 바로 요즘 개인 투자자들이 겪는 포모, 그러니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과 공포 사이의 딜레마를 정확히 보여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내가 도대체 왜 금에 투자하려는지 그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만약에 단기적인 가격 차익, 즉 수익이 목표시라면요, 굳이 비싼 실물 살 필요 없어요. 거래 비용이 훨씬 싼 KRX 금시장이나 금 ETF가 합리적인 선택이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혹시 모를 경제 위기에서 내 자산을 지키고 싶다, 즉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면 그 15% 프리미엄을 내더라도 내 손에 직접 줄 수 있는 실물 골드바를 사서 길게 가져라는 게 훨씬 더 큰 만족감을 줄 겁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금을 통해 수익률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답이 앞으로 이 정신없는 시장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줄 가장 튼튼한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자, $1 환율이 지금 1,440원대에서 딱 멈춰서 있습니다. 과연 이게 새로운 기회의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숨을 고르고 있는 폭풍의 전야일까요?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환율 시장의 실타래를 아주 명쾌하게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마치 탐정처럼 시장을 파헤쳐 볼 겁니다. 먼저 어제 시장의 숫자라는 단서부터 확인하고요. 이걸 토대로 원화가 어디로 갈지 추리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움직이는 핵심 변수, 용의자 3명을 분석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갑자 상황에 딱 맞는 맞춤 전략까지 완벽하게 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모든 전략의 출발점은 바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아는 거죠. 2020년 2월 24일 시장은 과연 어떤 숫자를 우리에게 보여줬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역시 가장 중요한 숫자죠.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어제 시장은 1445원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고작 4원, 정말 좁은 박스권에 꼼짝없이 갇혀 있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시장 참여자들이 전부 다 숨죽이고 다음 방향이 어딜지 눈치만 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럼 다른 동화들은 어땠을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달러가 1440원대 중반에서 이렇게 옆으로 기는 동안 유로화는 1700원대 초반, 엔화는 920원대 초반에 머물렀습니다. 지금 이 시장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바로 달러의 움직임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죠. 자, 이 그래프가 지금 원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보여줍니다. 바로 기준금리 차이.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돈을 두면 이자를 3.75%나 주는데 한국은 2.5%예요. 전 세계를 떠도나 스마트한 놈들은 당연히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곳으로 흘러가겠죠? 바로 이 1.25%포인트라는 금리 격차가 달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원화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숫자들을 가지고 미래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시장은 과연 원화가 앞으로 어디로 향할 거라고 보고 있을까요? 이게 재밌는 게 당장 오늘 내일의 전망이랑 좀 길게 봤을 때의 전망이 살짝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망이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뉘는 거죠. 단기적으로는요, 뚜렷한 방향 없이 1440원에서 1450원이라는 이 답답한 박스권에 갇혀서 작은 뉴스 하나에 올랐다 내렸다 변동성만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시야를 1년 정도로 좀 넓혀보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 즉 펀더멘털이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 덕분에 원화가 점차 강해져서 1400원 선을 향해 갈 거라는 전망이 훨씬 우세합니다. 좋아요. 그럼 대체 뭐가 이 환율을 이렇게 쥐고 흔드는 걸까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선수 3명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검을 바로 미국 연준입니다. 근데 지금 연준은 금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일단 좀 지켜보자 하는 스탠스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의 큰 흐름을 바꾸는, 큰 파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관세나 지정학적 뉴스 같은 외부 충격에 반응해서 작은 물결만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선수는 우리 편이죠. 바로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이 지금 1450원 선에다 딱 가드레일을 쳐놓고 원화가 이 이상으로 너무 빠르게 약해지는 걸 막아주는 든든한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하고 시장에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의 복병들입니다. 옆집 일본 엔화는 힘이 쭉 빠져있지, 저 멀리 미국에서는 관세 폭탄 얘기가 술술 나오지, 중국 경제는 또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모르겠고, 이런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전부 원화 역계를 짓누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바로 실전 전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트레이더부터 기업, 그리고 우리 개인들까지 각자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투자하세요 하는 투자 권유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아이디어, 교육적인 정보로만 참고해 주셔야 해요. 꼭이요. 만약 반기 트레이더라면 지금은 박스권 플레이가 정답입니다. 환율이 더는 안 떨어지고 버텨주는 바닥 1440원 근처에서 사고, 더 오르지 못하고 막히는 천장 1450원 근처에서 파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손절 라인입니다. 만약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면 에이, 이번 판은 내가 졌네 하고 딱 끊어낼 줄 아는 원칙이 수익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수출하시는 분들은 지금 귀를 쫑긋하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환율이 높을 때가 바로 미래 수익을 지키는 보험을 들어놓을 절호의 기회거든요. 이 해지라는 게 뭐냐면 앞으로 환율이 떨어져서 손해볼 것에 대비해서 지금 이 좋은 가격으로 수익을 미리 확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받을 달러 일부를 지금의 유리한 환율로 미리 원화로 바꿔드는 계약을 고려해 볼 만한 거죠. 반대로 수입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달러를 사서 물건값을 내야 하니까 당연히 쌀 때 사는 게 이득이겠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마트에서 세일할 때 물건 쟁여두는 것처럼 환율이 1440원대 초반으로 살짝 떨어질 때마다 필요한 달러를 조금씩 야금야금 사모으는 전략이 비용을 아끼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행 가시거나 유학자금 보내셔야 하는 분들, 이거 타이밍 잡기 정말 어렵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타이밍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언제가 제일 쌀까 고민하며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필요한 돈을 두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환전하는 분할 환전이 최악의 손실을 막아주는 가장 마음 편하고 안전한 방법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차가운 이성으로 숫자를 분석해봤다면 이제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뜨거운 감성, 즉 심리를 한번 읽어볼 시간입니다. 이 분위기를 알아야 전체 그림이 완성되거든요. 지금 시장 사람들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이거 큰일 났다. 1,500원 뚫고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 분위기는 아니에요. 왜냐, 한국은행이 1,450원에서 든든하게 버텨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위기보다는 관리되고 있는 박스권이라는 인식이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진짜 흥미로운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코인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투기적인 자본이 환율 시장을 마구 흔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경제 실력, 즉 펀더멘탈로 승부하는 시장이 됐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오늘 이야기 길었죠?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환율은 1,440원이라는 바닥과 1,450원이라는 천장, 이 좁은 상자 안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략은 예측이 아니라 이 구간 안에서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오늘 미국의 관세부터 일본 엔화, 중앙은행의 정책까지 정말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변수들 중에서 여러분의 전략에, 여러분의 지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단 하나의 키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한번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은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썸네일 이미지는 금 시세와 시장 분위기를 강조한 연출용 디자인입니다. 영상에는 AI 음성 가상 진행자가 사용되었으며 실제 인물의 발언이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또한 이 영상은 투자 조언이나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 결정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꼭 기억해 주세요.